매달 월급날만 되면 뭐부터 하세요? 카드값 내고 생활비 빼고 남는 돈 있으면 저축? 자, 진짜 돈이 쌓이는 사람들은 버튼 하나를 먼저 눌러요. 바로 S&P 500을 매월 자동으로 사는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잡한 주식 공부 없이도 바쁠 때 그냥 켜두기만 하면 되는 장기 투자 구조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왜 하필 S&P 500인지, 매달 얼마부터 시작하면 좋은지, 그리고 흔들릴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세팅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급등주 문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정확히 얼마가 있으면 평생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숫자를 명확히 알게 될 거예요. 이건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격증들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투자자문회사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S&P 500에 대해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른 재테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1 상담 신청은 위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십니다. 한국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왜 굳이 미국의 S&P 500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 사업권을 사는 행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창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5년 안에 폐업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사업은 어려워요. 경쟁은 치열하고 트렌드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체가 있어요. 이 사업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물류를 장악한 아마존, 검색 시장을 지배하는 구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기업들이 모두 한 팀입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을 이끄는 상위 500개 우량 기업을 묶어놓은 패키지 상품이에요. 여러분이 S&P 500 ETF에 딱 한 주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500개의 위대한 기업의 공동 주인이 됩니다. 애플의 CEO가 신제품 발표회에서 목이 터져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결국 주주인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S&P 500의 본질이에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나는 직원으로 고용하는 거, 이것만큼 짜릿한 자본주의의 혜택이 또 있습니까?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S&P 500이 다른 투자처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정작용인데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500개 기업 리스트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100년 전에는 철도회사가 왕이었죠. 50년 전에는 석유회사가 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최고의 주식이라며 석유회사의 주식만 잔뜩 사서 묻어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꽤 곤란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S&P 500은 달라요. 실적이 나쁘거나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없이 지수 밖으로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무섭게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 기업 넥스트 테슬라, 넥스트 엔비디아가 채웁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도 S&P 지수위원회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뜨고 지는지 밤새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썩은 과일은 자동으로 버려지고 싱싱한 과일이 채워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셈이에요. 자, 하지만 이 S&P 500은 역사 속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오일쇼크,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이제 끝났다, 자본주의는 붕괴한다 라고 항상 떠들어댔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S&P 500은 그 모든 위기를 딛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통해 비효율적인 기업을 정리하고 체질을 개선하며 더 강해져 왔어요. S&P 500에 투자한다는 것은 인류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고 전해져요. 이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돈을 낸다. 우리가 오늘 만들 시스템의 엔진이 바로 이 복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A. 지금 당장 10억 원을 받는다. B. 오늘 100원을 받고 매일 2배씩 늘어나는 돈을 30일 동안 받는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직관적으로 A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10억 원은 확실하고 커 보이니까요. 하지만 B를 선택하면 30일 뒤에 약 536억 원이 됩니다. 처음에는 100원, 다음날 200원, 다음날 400원. 아주 미미하고 지루하죠. 하지만 20일, 25일이 지나면 그 그래프는 수직으로 폭발합니다. 이것이 복리의 스노우볼 효과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 재투자를 포함해서 약 10%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우 10%? 코인으로 하루 만에 30% 벌었는데 하면서 비웃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매년 10%가 복리로 쌓이면 10년, 20년 뒤에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72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72의 법칙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쉽게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72를 연수익률로 나누면 되는데요. 우리의 목표 수익률 10%를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72 나누기 10 하면 7.2년입니다. 즉 S&P 500 시스템에 돈을 넣어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약 7년마다 자산이 2배로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30세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추가 납입 없이 그대로 둔다면 37세에 2억 원이 되고요. 44세에 4억 원이 됩니다. 51세는 8억 원이 되고요. 58세에는 16억 원이 돼요. 그리고 7년 뒤에 65세가 되면 32억 원이 됩니다. 1억이 32억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라고는 처음에 좋은 씨앗을 심고 기다린 것 뿐이에요. 시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한 거죠. 만약 여기에 매달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추가로 적립했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바로 복리 투자입니다. 그래, 정 팀장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은퇴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맞아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는 명확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1998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교 교수들은 과거 주식시장 데이터를 방대하게 분석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은퇴자가 주식 50에서 75%, 채권 나머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매년 초기 자산의 4%를 인출한다면 30년 뒤에 자산이 고갈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확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고 오히려 30년 뒤 원금이 더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자산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생활비와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고도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4%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소하시죠? 자, 나의 은퇴 목표 금액을 이 4%의 법칙으로 산출해 볼게요. 이 4%를 역산하면 은퇴에 필요한 목표 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연간 생활비 곱하기 25. 자, 같이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사람마다 생활비 지출 기준이 또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알뜰형, 여유형, 럭셔리형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산출해 볼게요. 첫 번째는 알뜰형입니다. 연간 생활비 2,400만 원 정도 쓴다고 하고요. 필요 자산은 2,400만 원 곱하기 25. 그러면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생활비를 좀 알뜰하게 사용한다 하시는 분은 6억 원이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유형입니다. 연간 생활비 4,800만 원 정도로 쓴다고 하고요. 필요 자산 4,800만 원 곱하기 25 하면 12억 원. 여유형 분들은 그래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지출하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총 12억을 달성하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럭셔리형입니다. 연간 생활비 1억 2천만 원 정도 쓴다고 하고요. 필요 자산 1억 2천만 원 곱하기 25는 30억 원입니다. 럭셔리형은 월 1,000만 원씩 써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도달 금액은 30억 원이에요. 자, 6억 원만 S&P 500 시스템에 모아두면 평생 월 200만 원 수준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2억 원은 회사에 사표를 던질 수 있는 티켓 값이고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막연한 부자가 아니라 나는 12억을 모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우리는 세워야 해요.
그럼 이 목표를 향해 가기 전에 아주 잠깐 이해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벌고 많이 버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할 이 세금. 세금에 대해 무지하면 힘들게 번 나의 소득이 다 뜯겨져 나갑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과 한국에 사는 사람의 투자 전략이 달라야 하는데요. 왜일까요? 그렇죠. 세금 때문이에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달러로 직접 사는 해외 직구, 또 한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를 원화로 사는 국내 매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ETF 매수가 세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에서 S&P 500 ETF를 매매하면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아요. 이를 우리는 과세이연이라고 했죠. 우리가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국가에서 해주는 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빨아먹어야 해요. 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계좌 3가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펀드. 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총 급여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때 13.2%에서 16.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하면 그만큼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IRP.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고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도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늘어납니다. 55세 이후 수령이 원칙이라는 노후자금을 지키는데 유리해요. 세 번째, ISA.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계좌입니다. 3년 의무가입 기간을 지키면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분도 저율 분리과세 9.9%가 적용됩니다. 만기 후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즉 여러분들의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요. S&P 500 투자는 이론적으로는 견고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이탈합니다. 바로 공포와 탐욕 때문인데요. 주식시장은 조울증 환자하고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미친 듯이 오르고 우울하면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대략 10년에 한 번꼴로 30% 이상 폭락하는 대세 하락장을 겪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이너스 10% 안팎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흔했어요. 여러분들이 1억 원을 넣었는데 어느 날 7천만 원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면서 바닥에서 주식을 다 던집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 싸게 팔기예요. 관점을 바꿔야 해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30% 할인한다면 도망가시나요? 아니요, 줄을 서서 삽니다. S&P 500이 폭락한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이 열린 거예요. 모든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 다르다, 완전 망했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땠습니까? 매번 시장은 회복했고 이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이어트 하면서 5분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트레스만 받고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적립식 투자입니다. 매달 월급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가가 비싸면 주식수가 적게 사지고 주가가 싸면 주식수가 많이 사집니다. 자연스럽게 매수 단가가 평준화가 돼요. 시장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모으는 초보분들에게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미국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거죠. 자, 이제 세월이 흘러 여러분들의 계좌가 목표 금액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선언할 차례예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빼야 할까요? 자,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자, 정률 인출과 정액 인출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자산 관리는 방어전입니다. 정액 인출은 매달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빼는 방식이고 정률 인출은 매년 자산의 일정 비율만 빼는 방식입니다. 현명한 은퇴자는 유연해야 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조금 넉넉히 쓰고 폭락장이 오면 지출을 줄이며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또 현금 쿠션 전략이 있습니다. 폭락장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헐값에 주식을 파는 것을 피해야 해요. 1, 2년치 생활비는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따로 떼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을 팔아 생활하고 시장이 폭락하면 쟁여둔 현금을 씁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 현금 쿠션이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거예요. 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되면 매일 해변에서 칵테일이나 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금방 무기력해져요. S&P 500 시스템이 주는 진짜 선물은 놀고 먹는 삶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자유입니다. 생계를 위해 억지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셔야 해요. 돈은 시스템이 벌어다 주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완성본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누군가는 역시 주식은 위험해 하면서 뒤로 가기를 누를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계좌를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S&P 500 ETF를 한 주 매수할 거예요. 단돈 10,000원의 작은 시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비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무럭무럭 자라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줄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예요. 자, 혹시 나는 어떤 종목을 고를지 모르겠다. 나는 감정적으로 투자해서 항상 투자 실패만 해왔다. 투자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자산을 꽤 들고 있는데 어떻게 굴릴지 모르겠다. 건보료 세금 폭탄이 두렵다. 무턱대고 시작하기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투자자문 자문 계약으로 높은 운용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 위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재 이렇게 1억 원으로 꾸준히 투자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빠른 재테크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재테크하는 꿀팁 링크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줄 수 있는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정보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